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손해사정사 오한나라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21년도 미래보험교육원의 자동차보험 대인 수험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는 이 업계에서 지금 저는 보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험 전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되고요. 실제로 보상 실무와 관련된 일은 한 26년 정도 했습니다. 경력으로 치면 좀 됐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손해사정 시험을 이제 대학교 때 땄고요. 대학교 때 95년도, 93년도부터 사실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체손해사정사의 과목이 조금 많은 걸로 시험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1차, 2차, 1종, 2종, 3종, 4종, 대인, 대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대물 1차, 대인 1차, 2차, 2차, 뭐 4종도 1차도 봤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기회가 이제 좀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합격하니까 훨씬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지금 독립손해사정사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최초에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대인 실무를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업무도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한 우물을 한 26년 정도 팠어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자동차 보험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6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관을 계속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주로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거, 그것만 알고 약관은 부수적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약관, 이슈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실무적으로 면부책, 그 다음에 그동안 그 대인 3종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사례 같은 경우가 면부책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지금 작년 기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경력을 쭉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실무적인 경험이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은 사실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약관이든 책이든 계속 이런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감을 좀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론적인 밑바탕을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무를 접목해서 여러분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든 사례든 이런 것도 사실은 시험을 출제하는 분들도 결국은 다 이런 실무적인 사례에서 이렇게 팁을 얻어서 문제를 낼 거거든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동차 보험을 다 이론 및 실무기 때문에 이걸 다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실무적인 거를 접목해서 좀 쉽고 재밌고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학습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강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제 샘플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 이 실무 과정을 강의하시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계세요. 타 학원에서도 그런 강사님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실력은 정말 좋으세요. 다들 안 좋으신 분들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잘 알까 모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수업 방식이 나한테 잘 맞는지,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칠 수 있는지, 학생과 교수 간에, 강사 간에 또 합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시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간략하게 제가 강의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보면 자동차 지금 보험은요, 여러분 배상책임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손해사정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상책임 근제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이 있고 의학이론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각자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한 이렇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의학적인 부분과 자동차 보험이 만나서 실무, 자동차 보험 실무가 되는 거고요. 의학적인 질병의 의학 부분과 재산보험이 만나서 결국 재산보험 실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은 이 자동차 보험, 지금 이게 배상 책임을 설명할 때 나오는 도표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사실 배상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상 책임 근제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서 자동차 보험이 조금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과목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다 두루 섞어서 큰 숲을 보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상 책임 보험은 요 지금 가해자라는 가해자와 보험자가 사실은 이게 보험 계약이죠. 그런데 배상 책임 보험은 피해자가 한 명이 더 포함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험자와 가해자, 여기서는 가해자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험 계약자, 여기 이제 피보험자도 들어가겠지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약관에 의해서. 우리 뭐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셨죠? 이 손해사정 이론을 보면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뭐 약관이 가지고 있는 뭐 부합계약성, 뭐 어떤 계속계약성, 뭐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약관의 내용으로 서로 보험 계약자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일반적인 보험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과목으로 치면 재산보험인 거죠. 재산보험 과목에서.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은 여기에 피해자가 하나 나오죠. 가해자가 사고를, 불법행위 책임, 어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그 다음에 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이런 책임과 관련된 법이 나오죠. 이건 배상 책임과 동일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지금 이 배상 책임 부분 중에서도 조금은 더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관계, 이 관계에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관계, 이런 건 다 배상 책임에서 똑같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자동차 보험은 이 약관이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약관이 가해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을 서로 구속하는 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속할 수 없어요. 피해자를 이 약관이 강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동차 보험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제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론을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약관은 자동차 보험 약관이 존재해요. 차이점은, 배상 책임과의 차이점은, 배상 책임 보험은 그냥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근제, 배상 책임과 근제에서는 그 전체 상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손해배상론, 보상해주는 그 기준, 계산, 시험이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따로 공부하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은 똑같은데 다만 이 약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피해자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험을 낸다고 하면 이 약관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약관 기준을 정했느냐? 자동차 보험은요,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가입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대수만 한 2천만 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배상 책임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일반 배상 책임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보험이 많고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특정, 가스면 가스 사고 배상, 뭐 시설물이면 시설물, 이런 식으로 특수한 필요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중이 이용하는 보험이다. 그러면
그런 보험에 한정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자동차 보험은 2천만 대가 다 강제로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돼서도 이 모든 교통사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 모든 교통사고를 다 법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 자동차 보험료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을 마구 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배상 책임 규정보다 조금은 더 하향된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배상 책임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적인 부분, 자배법, 뭐 은행자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겹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이게 이제 통합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근제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여기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약관에 의한 지급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이 아까 피해자를 이 약관이 구속할 수 없다. 피해자를 약관이 강제할 수 없어요. 이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관으로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는 확정 판결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은 알아둬야 된다. 요거 저희 그 책 교재에는 요 내용도 넣었어요. 배상 책임하고 좀 겹치기는 하지만 자동차 보험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을 배워야지. 약관은 계속 바뀌거든요, 사실. 약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배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지급, 직접 청구권 사실은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인 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를 빼고 보험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판결금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여러분 배책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약관, 자동차 보험의 약관 기준으로 여기서밖에 문제를 사실 낼 수가 없겠죠. 자동차 보험 이론 및 실무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어떻다라기보다는 딱 그 나와 있는 약관 한도 내에서밖에 출제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을 저하고 이제 학습을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정 중에 2개월 이론반 과정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민법상 책임, 자배법상 책임.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보험 이 과목에서는요, 자배법이 가장 중요해요. 자배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 다음에 요게 사실 요거와 관련된 면부책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급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제가 앞에서 좀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역할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하고 자동차 보험 이론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의 이 지금 수업 설명회를 듣고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약관을 찾아보세요. 표준 약관을 이렇게 책자로 만드셔갖고요. 책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수첩을 하나 구입하셔서 전부 직접 쓰세요. 읽어보시면서 정독하시면서 쓰고 나만의 약관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그게 사실은 모든 시험은 다 거기서 나온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실무 경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향후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풀이 반에서도 이런 실무적인 사례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낼 거고요. 보험금 산출도 실무적인 부분을 접목하고, 그 다음에 법이 계속 바뀌어요. 최근에도 무슨 퀵보드, 전동 퀵보드와 관련돼서 자동차로 지금 쳤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었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되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례, 제도 개선. 판례는요, 여러분, 보상 지급 기준과 이 보상 손해배상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면부책과 관련된 판례. 판례를 너무 깊이 공부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나서 판례에 대해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판례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교재를 반드시 정독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약관을 필기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나중에 시험 뒤로 갈수록 목차를 내가 계속 만들어서 목차를 공부하고 그 뒤에 살을 붙이는 거. 살을 붙이는 방법이 사실은 이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략적으로 제가 과목 소개와 간단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를 선택해서 이 과목에 만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